여러분 제2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14번이에요. 경호 및 경호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네요. 경호 및 경비의 분류다. 첫 번째, B급 경호는 행사 준비 등의 즉 시간적 여유가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에서 각종 행사와 수상급의 경호 대상으로 결정된 국빈 행사 경호를 우리는 B급 경호라고 얘기합니다. B급 경호는 통상적으로 이걸 비공식 경호라 그러죠. 무슨 경우? 비공식. 자, 비공식 경호 개념이 되는데 이 개념은 사전에 협의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사전 협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죠? 통상적으로 뭐에 적용이 된다고? 무슨 재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고아원 방문, 고아원으로 방문하는 거 이런 개념이 대표적으로 B급 경호 개념에 포함될 수가 있죠. 갑자기 결정된다. 갑자기 결정. 이게 키워드예요. 갑자기 결정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문제가 없어요. 맞는 지문입니다. 지금 옳은 거 묻고 있죠? 기억분 맞고. 니은번. 자, 약식 경호는 자, 이것은 C급입니다. 약식 경호이기 때문에 C급 경호. 자, 약식 경호란 얘기는 사전 조치가 전무하죠. 사전 협의 전무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전무다. 자, 최소한의 근접 경호만 실시합니다. 이거 방금 전에 설명 다 했던 거예요. 최소한의 근접 경호만 실시가 돼요. 최소한의 근접 경호만 실시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데? 그렇죠. 출퇴근, 출근과 퇴근 이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전 절차가 없이 불시에 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네요. 자, 사전 경호 조치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근접 경호만 실시한다. 최소한의 근접 경호, 자, 이런 개념이죠. 니은번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특수경비입니다. 자, 특수경비는 총포류. 느낌이 오죠? 특수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논점을 한번 잡으실래요?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세요.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반이란 개념이 있고 이 특별이란 개념이 있어요. 비슷하니까 언어의 뉘앙스를 한번 봐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일반이란 것은 모든 사람, 모든 대상, 그리고 모든 지역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자, 특별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특별한 사람, 자, 특별한 대상, 특별한 지역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특수란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특수는 특별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 특별한 지역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특수 경비가 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보면 총포류는 아무나 다룰 수가 없죠. 토금, 폭발물, 이런 중요 범죄 등의 사태로부터 발생할 위해를 예방하거나 자, 경계하고 진압함으로써 자, 누구의 국민의 무엇을 생명과 재산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비 활동을 우리는 특수경비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제가 표현한지 이해되시죠? 이 뜻을 보면 이 뜻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 현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실 때 이런 개념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생각을 하시고 도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기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서 문제를 푼답니까? 그러지는 않죠. 공부를 다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수험생은 공부를 다 했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갈 때 넘칠 정도의 실력을 구비하고 가지는 못해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실력을 80%만 풀어버리면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시면 디귿번이 맞았다는 것이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 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얘기예요.
14번 문제 괜찮은 문제네요. 지금 현재 앞에서 봤던 문제들을 이제 종합하는 종합 형식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출제될 때가 됐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15번. 자, 여러분 15번 문제를 들어가면 자, 다음 경호를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경호의 개성이 계속 윤별이 짓고 있죠. 해당하지 않는 거다. 대한민국으로 방문한 K국 대통령의 시장 방문. 그러니까 뭐 K국이든 A국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했대요.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했다. 좀 나눠볼까요?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 경호 관계기관에서는 주변에 알리질 않았다.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경호를 했다. 이때 시장에서 쇼핑 중 유해자에 의한 피습 사건이 발생하여 자, 비경호 요원은 자, 몸을 날려서 유해 행위를 차단했대요. 어우, 이 경호원 정말 자질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몸을 날려서 막아줬대요. 그래서 동료 경호관들의 즉 대통령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 개념을 들여다볼 때 자, 뭡니까? 시장을 방문했다. 지금 키워드거든요. 시장을 방문했다. 그러면 이것은 자, 공식 경호, 비공식 경호, 약식 경호를 갔을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념은 즉 약식 경호입니다. 약식 경호.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지금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약식 경호로 가야 되는 거지 비공식이나 직접 경호, A급 경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론점 잘 정리하시 바랍니다. 이것은 비공식입니다. 약식 경호입니다. 약식 경호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개념을 부연설 좀 할까요? 자, A급 경호입니다. A급 경호. 자, A급 경호가 된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경호? 공식 경호. 자, 부연 설명합니다, 여러분. A급 경호는 공식 경호다. 여기다 적을게요. 공식 경호. 자, 공식 경호를 다른 말로 A급 경호 또는 자, 1호 경호 이럽니다. 1호다. 이렇게 표현하죠. 1호다. 이것은 사전 통보가 있다고 그랬죠. 사전 통보가 있다. 자, 대표적으로 국경 행사, 뭐 국경일 행사 이런 것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 비공식입니다. 이것은 B급이에요. B급이네요. 글씨가 B급. B급 경우죠. B급이다. 그리고 이것을 1호가 아니라 2호라고 합니다. 2호. 2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 비공식은 자, 사전 통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전 협의 절차 없습니다. 자, 사전 협의 절차가 없어요. 절차가 없다. 자, 대표적으로 재해 지역을 방문한다든가 고아원 방문 이런 것이 대표적 개념이 되는 거고 직접 경호가 있습니다. 직접 경호. 자, 직접 경호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경호 현장에 자, 여러분 직접 경호는 경호 현장에 무엇을 자, 사람이라든가 장비를 배치하는 겁니다. 인력 그러면 장비 이걸 배치해 놓고 이걸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게 바로 직접 경호 개념이 되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약식 경호. 약식 경호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C급 경호로 씁니다. C급 경호라고 표현하죠. C급이라고 적을까요? C급이다. 그리고 이것을 메토 3호입니다. 3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것은 사전 조치가 전무합니다. 그러죠? 사전 경호 조치가 전무하다. 사전 협의 절차, 경호 절차 전무다. 아주 없다. 전무 없다. 이런 것이 대표적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5분 문제 유형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A급, 비공식, 직접, 약식 경우 이런 것을 다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풀어준 거거든요. 이거 처음 푼 게 아니라 지금 3번 정도 풀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개념 좀 잡으셨을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예요. (16번에서) 경호 원칙이네요. 옳은 거예요. 첫 번째 삼중 경호입니다. 삼중 경호. 삼중 경호 원칙에서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으로부터 경호 행동 반경을 거리 개념으로 전개한 개념이다. 그래요. 맞는 얘기네요.
자, 두 번째, 은밀 경호가 있고 두뇌 경호가 있고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개념은 그냥 이 네 가지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16번이죠. 여러분 16번 해설지 좀 보실래요? 16번 해설지 개념은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은밀 경호다. 자, 은밀 경호는 경호 행사 시 경호 장비나 경호원이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경호 대상자의 공적인, 사적인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은밀히 한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죠. 침묵. 자, 침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임무가 수행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뇌 경호. 자, 두뇌 경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호를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과거는 힘만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자, 머리 회전도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뇌 경호는 유해 기도자로부터 경호 대상자들을 떼어놓는다.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떼어놓는다 그러면 힘으로 떼어놓는 거고요. 여기서 두뇌 경호는 머리를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봐볼게요. 경호 실시 도중에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완력이나 무력으로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보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서 유해 기도자가 VIP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 바로 두뇌 경호 개념이 되죠. 그 다음,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입니다. 자, 경호의 특별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호 대상자와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라든가 통로는 하나만 두란 얘기죠. 하나만 하고 여러 개의 출입구 통로는 불필요하다. 왜? 출입구가 많으면 그만큼 뭘 못해요? 효율적 통제가 불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출입구를 둬야 된다. 지금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죠? 효율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 개념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여러분 이것은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이에요. 자기가 맡고 있는 섹터 영역을 철저하게 즉 고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설령 다른 지역의 섹터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이동하면 안 돼요. 이동하면 제가 맡고 있는 이 섹터가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맡는 지역은 철저하게 소홀을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VIP 경호를 위해서. 그러죠? 즉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 자, 16번 유형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보실 때는 방금 전에 제가 해설지를 봤죠. 이 해설지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설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번 개념으로 갈게요. 삼중 경호입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는 거. 첫 번째, 경호 영향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한 삼중 경호막을 통해 구역별로 동등한 경호 조치를 여러분 동등한 개념 때문에 틀렸습니다. 동등한 경호 조치를 유해 요소에 대한 중첩 확인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맞는 같이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중 경호 체제가 전개가 된 게 지금 영국이단 말이죠. 영국에서 즉 근접 경호, 그 다음에 중간 경호, 외곽 경호가 있습니다. 외곽 경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면 뭐가 돼? 선이 돼요. 들어가면 지대가 되는 겁니다. 지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선, 여기가 2선, 여기가 3선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영국에서는 이것을 근접 경호, 두 번째 중간 경호, 세 번째 외곽 경호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영국은 주안점에 어디를 두냐 문제입니다. 어디에 두냐 문제인데 영국은 즉 제3선 즉 외곽 경호에 중점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경호 영향권을 공간적으로 구분한다. 그래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삼중 경호망을 통해서 삼중 경호망을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등한 경호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선호를 둔다고요? 외곽 경호에 선호를 둔다고요. 그러니까 침입자가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효율적 통제가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3선에서 막는다. 지금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쉽게 접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틀렸어요. 1번 지문이 출제가 되면 여러분이 논점을 놔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왜? 동등하게 보이거든. 그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 두 번째, 세계 주요 경호기관이 삼중 경호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그렇죠? 있으나 적용 범위와 방법에서 뭐가 있다?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이 정반대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죠?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번이 틀렸다는 거. 2번 맞는지 궁고. 3번. 안전구역입니다. 안전구역은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며 경호원의 즉 확인을 거치지 않는 인원 출입은 당연히 금지되게 되죠. 왜? 안전한 지역이니까. 안전지역. 여러분이 안전구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 안전구역인데 출입자를 통제하고, 여기다 부연 첨부해 볼게요. 자, 안전한 구역이기 때문에 출입자는 당연히 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 설치해요. MD 설치. 당연히 MD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BP 확인하죠. 이 세 가지 개념이 안전구역의 대표적 개념이거든요. 자, 이 안전구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절대 안전구역 그래요. 안전구역을 다른 말로 절대 안전구역.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 색깔이 아름답네요. 그래요. 절대 안전구역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절대로 안전하다. 자, 그래서 출입자를 통제한다. MD를 설치한다. BP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암기할 때 출MP, 그렇죠. 출MP. DMB 아니에요. 출MP. 그렇죠. 출MP. 출MP라고 암기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맞는 지문입니다. 네 번째. 자, 유행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를 확립하고 경호 자원과 즉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무엇은 삼중 경호는 그래서 가장 선호도가 떨어진 게 답은 1번 개념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 해결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요. 1번이고 18번. 그래요.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경호활동의 원칙은 그랬네요. 경호활동의 원칙. 자, 경호 대상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나 통로는 하나만 필요하다. 답이 나왔네요. 하나만 필요하고 통제된 출입구나 통로라도 접근자는 경호원에게 허가 절차를 자, 거쳐야만 된다. 뭐예요? 하나니까 그렇지요.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답은 4번입니다. 이유는 효율적 통제. 효율적 통제. 답은 4번이에요. 자, 삼중 경호의 원칙이란 것은 여러분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근접 경호, 중간 경호, 외곽 경호. 이걸 미국에서는 1선, 2선, 3선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이게 삼중 경호 체제인데 이 삼중 경호 체제는 균등하게 배분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영국은 어디에 치중하게 된다? 삼성 경호에 치중하게 된다. 그리고 자, 방어 경호가 있고 은밀 경호가 있고 자, 이런 개념은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 좋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땡큐죠. 그죠? 땡큐입니다. 2015년도에 출제됐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갈게요. 자, 경호의 행동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행동 원칙. 옳은 거. 첫째,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인데 경호는 자신의 책임하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담당 구역을 지켜낸다. 그래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자기생의 원칙. 자기가 희생하여 누구를 VIP를 즉 피경호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맞는 게 바로 경호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유해자가 뭐 총기를
발사를 한다든가 뭐 총을 발사한다든가 아니면 흉기로 위협하기 때문에 살짝 피해가지고 누가 VIP가 총을 맞을 수도 있고 칼을 맞아 죽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호는 무엇을 해야 돼? 자기 몸을 확장하여 그러죠. 그런 위해로부터 스스로 방어해 주는 사람이 바로 경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경호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렇죠. 희생해서라도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게 바로 자기 희생의 원칙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경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 자, 소신이 없는 사람은 경호는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자, 그런 가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모시는 VIP가 그런 유해를 접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마인드 컨트롤 계속 거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몸이 반응을 보이는 거지 사람이란 게 유급한 상태 되면 피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경호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운전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주행을 하는 거하고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개념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 거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유급한 상태에서 그걸 몸이 기억을 하고 행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요. 통상적으로 운전석이 있고 그 보조석이 있는데 운전자는 자기가 살려고 보조석으로 핸들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자기 쪽으로 틀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자기 희생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목표를 보존 원칙, 타겟 보존인데요. 경호 대상자를 유해 요소로부터 떼어내 놓는 것이 바로 목표물 보존의 원칙 개념이 됩니다. 즉 타겟을 보존하라는 얘기죠. 그래요. 경호, 피경호자를 보여야 된다. 자, 은밀 경호 원칙이네요. 자, 경호 대상자의 얼굴을 닮은 경호인이나 닮은 경호원. 이게 키워드인데 닮은 경호원 또는 비서관을 임명하여 자, 경호 유해자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은밀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서 은밀이란 말이 나오니까 은밀 경호다 이렇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건 큰일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키워드가 지금 여기에요. 어딘가요? 얼굴을 닮은 경호이란 말이 이게 지금 키박스거든요. 키워드입니다. 문제 푸는 키박스예요. 그러면 얼굴이 닮은 사람이 그 자동차라든가 경호 차량에 지금 탑승이 되어 있다면 승차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만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만 경호입니다. 무슨 경호? 기만 경호. 기만하는 겁니다. 기만 경호라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은밀 경호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좀 보시냐 그러면 16번 했을지 다시 보세요. 자, 은밀 경호라는 것은 행자, 경호 행사 시 경호 장비나 경호원이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경호 대상자의 공사적인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은밀하게 침묵성에서 시행한다 그랬어요. 어디를 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밀이란 말이 나와서 은밀 경호다 도출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여기라니까요. 얼굴을 닮은 경호원이나 비서관을 임명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혼동 상태 빠지게 했다. 그럼 뭡니까? 기만이죠. 속이는 경호다입니다. 속이는 경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을번이 틀렸는데 자, 리을번 같은 경우는 별표라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리을번 틀렸습니다. 자, 맞는 거 하면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자, 3번입니다. 그러죠? 3번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19번 문제는 리을번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을 보면 다음 설명에 즉 경호활동의 원칙을 했네요. 경호활동의 원칙. 첫째, 경호 대상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위험한 상황 대상자가 자, 경호 대상자의 즉 머리를 숙이게 한 다음 자, 완력으로 안전한 곳으로 즉 인도한다든지 하여 위험을 모면하게 하는 경호활동으로서 긴급 상황 발생 시 경호 대상자를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게 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공격적 개념이 단 한마디 나오질 않죠. 그럼 봐볼까요? 예방 경호의 원칙이냐, 방어 경호냐, 두뇌냐, 자기생이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어 경호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부터 한번 꺼봅시다. 이건 둔의 경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 둔의 경우는 머리를 쓰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머리를 숙이게 한다. 아, 여기 또 머리 나오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머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자기 희생의 원칙이다. 물론 자기가 희생에 대한 경우의 목표가 되겠지만 이하고는 맞지 않고 일반 경우도 마찬가지 맞지 않고 방어 개념이 가장 완벽하다. 방어다. 자, 그 개념을 보시면 20번 해설지는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해설지는 읽어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1번. 그래요. 21번.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된다. 동일한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음 경우활동에 나타나지 않는 원칙이거든요. 경우활동입니다. 않는 원칙이에요. 자, 이 설문지를 보면 평소 경호 대상자는 그랬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근무하고, 자, 여기까지는 지금 베일을 깔아주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고. 그러면 누가 그랬냐? K 경호원이 그랬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경호 대상자가 은행에 갈 때 차량과 이동로를 노출시키지 않았다. 자,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은밀하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진행했다. 그러니까 은밀 경호 개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근접 경호 활동을 했다. 근접 경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은행 강도 사건이 은행에서 발생하여 경호 대상자를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대요.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자, 목표물을 보존할 수도 있죠. 하물며 이 개념 두 번째 논점에서는 방어 경호도 실시했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은밀 경호는 배제가 됐고요. 이것은 틀린 걸 묻고 있으니까 이건 일단 배제가 됐고, 그러죠?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두 번째 개념에서 목표물 보존해서 타겟을 이제 보존했습니다. 이것도 배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안전한 조치를 취해줬어요. 대피를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 경호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게 중첩 경호 원칙이다. 이렇게 접근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도 좋은 문제예요. 지금 종합적으로 문제를 묻고 있거든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인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2번. 자, 22번 유형의 문제도 종종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자, 보호구역입니다. 옳은 거예요. 첫 번째 개념, 보호구역은 색깔 좀 바꿀게요. 보호구역은 자,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인데 통제지역이 들어왔네요. 틀렸습니다. 자, 일단 기억권은 틀렸고 맞는 거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 제한구역은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 또는 방호, 경비 인력에 의해서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개념은 이것은 제한구역이 아니라 제한지역입니다. 제한지역. 자, 그러니까 니음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것은 당연히 제한지역이 아니라 제한구역이네요. 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 자, 그러니까 디귿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번. 자, 통제구역은 자, 보안상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그렇죠. 금지되는 구역. 리을은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즉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인데 제한지역은 승인을 받은 자는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한지역은 그렇죠. 제한지역은 승인을 받은 자는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비인력의 일반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구역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제한구역은 자, 안내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제한지역이 있고요. 제한구역이 있는데 제한지역은 승인을 받는 자만 접근할 수 있다. 승인 받는 자 접근 가능.
접근이 가능하다. 두 번째 제한구역이에요. 제한구역. 자, 제한구역은 자, 안내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안내받은 자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통제구역이에요. 통제구역. 자, 통제구역은 자, 비인가자 출입이 될 수 없습니다. 비인가자 출입 금지. 비인가자, 인가를 받지 못한 사람, 비인가자 출입이 통제되는 거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제 또는 금지다 이렇게 봐도 되죠. 여러분 22번 유형의 문제, 이런 개념도 지금 종합적으로 풀어버린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답은 1번이고요. 23번. 자, 여러분 23번을 보면 행사장 출입 통제입니다. 자, 옳은 거예요. 맞는 걸 문제를 묻고 있네요. 첫 번째 개념, 각 구역별 출입 통제를 다양하여 통제 범위를 정한다 그렇습니다. 통제 범위를 정한다. 여러분 각 구역별 출입 통제를 다양하면 돼야한데요. 출입 통로를 다양화시키면 효율적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단일화시켜야 됩니다. 다양화시키면 안 됩니다. 단일화를 한다. 단일화. 이유는 효율적인 통제 때문에. 두 번째, 자, 제1선입니다. 제1선은 모든 출입 요소의 1차 통제 지점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선이 있고 지대가 있는데 이렇게 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까 그랬던 그림입니다. 이건 선이에요. 이것은 지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1선, 2선, 3선이고 여기가 1지대, 여기 2지대, 여기는 3지대요. 여기는 경계지대, 주방어지대, 핵심 방어지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핵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주에 가면 핵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1선, 2선, 3선 개념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1선은 안전구역은 모든 출입 요소의 1차 통제점이 된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점은 틀렸습니다. 그러죠? 두 번째, 세 번째, 1선 안전구역은 행사와 무관한 사람들의 행사장 출입을 통제 또는 제한한다 그랬고 그러죠? 이것은 맞는 얘기네요. 절대 안전구역이니까. 자, 네 번째 개념. 자, 2선군 출입구에 금속 탐지기 등을 설치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안전구역이 있고 경비구역이 있고 경계구역이 있거든요. 자, 그 개념을 좀 봐볼까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어볼까? 그래요. 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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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구역 여기 이렇게 볼게요. 안전구역. 안전구역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절대 안전구역입니다. 절대 안전구역이다. 자, 절대 안전구역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출입자를 통제합니다. 출입자 통제. 두 번째, MD 설치. 세 번째, 비표입니다. 자, 비표 확인이요. 비표 확인.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경비구역인데, 자, 경비구역,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경비구역. 자, 경비구역입니다. 경비구역을 통상적으로 주경비구역이래요. 주경비지역. 주경비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즉, 장애물을 설치한다든가, 장애물 설치해요. 장애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비대를 운용을 한다든가, 예비대. 뭐 소방차 볼까요? 소방차. 자, 소방차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대 설치입니다. 예비대. 왜 순서를 방금 전에 바꿨냐 그러면 암기법 때문에 제가 지금 순서를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이 경계구역입니다. 경계구역. 경계롭네요. 여기다 적게요. 경계구역. 경계구역. 자, 이 경계구역 하는 것은 조기 경보지역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조기 경보지역 그래요. 조기 경보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기 경보지역은 뭐냐? 감시조를 운영을 한다든가, 감시조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기동순찰조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기동순찰조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불신 검문을 통해서 자, 거동수상자를 차단할 수 있죠. 자, 불심 검문을 통해서 자, 거동수상자를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안전구역. 자, 첫 번째가 안전구역, 두 번째 경비구역, 세 번째 경계구역인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첫째, 안전구역은 절대 안전구역인데 어떻게 암기를 하냐? MB 뭐라고요? MB DMB 아니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경계구역은 주경비지역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이름 지우고 장, 소, 구, 예 뭐라고요? 장, 소, 구, 예 장애물 설치, 소방차, 구급차, 예비대 설치. 세 번째, 경계구역. 감기 차단. 그죠? 감기 차단. 감기 차단. 이렇게 암기를 하면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3번 문제는 종종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 다음 중 신문상 성격이 다른 거 그랬네요. 자, 24번 유형의 문제가 24번 하나로 끝나네요. 그래요. 24번 하나로.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분상 성격이 다른 것은 성격이 다르다. 자,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다. 두 번째 개념, 신변보호무를 수행하는 일반 경비원이다. 헌병이다. 경찰공무이다. 아우, 뉘앙스가 당연히 2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대통령 경호실, 헌병, 그 다음에 민간경비원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25번 문제부터는 자,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